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50쪽을 보면은요, 분자 궤도함수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원소들이 결합할 때는 어떻게 분자 궤도함수가 형성되는가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예를 보실까요? 여기 NO 분자가 있는데, NO 분자에서 원자 상태에서 N 원자, 그리고 원자 상태에서 O 원자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주기 원소이면서 N보다 O의 원자 번호가 더 크다, 또는 핵의 양성자수가 많다. 그걸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정기염 송도가 크다라고 하죠. 정기염 송도가 크기 때문에 N의 2s 오비탈, 2p 오비탈보다도 O의 2s 오비탈, 2p 오비탈의 N의 준위가 더 낮다. 2s, 2p 오비탈 할 때 2라고 하는 것은 주양자수를 의미합니다. s 오비탈은 각 운동량 양자수, 다른 말로 하면 부양자수 값이 얼마? 0인 값이죠. p 오비탈은 부양자수 값이 1이다. 동일하게 주양자수 2고 각 운동량 양자수 0인 오비탈인데도 불구하고 전기염 풍도가 크니까 원자 상태에서 N의 준위가 더 낮더라. 그리고 2p 오비탈도 마찬가지로 전기염 풍도가 더 크니까 이렇게 똑같은 2p 오비탈인데도 N의 준위가 더 낮더라. 그 멘트가 여러분들 교재에서 이족 이원자 분자의 분자 궤도함수 바로 밑에 있는 멘트입니다. 동일한 주양자수, 부양자수를 가지는 오비탈일지라도 전기염 풍도가 큰 원소의 오비탈 준위가 더 낮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 이렇게 표시가 됐을 때 N의 2s 오비탈과 O의 2s 오비탈 간의 보관간섭, 상쇄간섭에서 시그마 2s 오비탈 그리고 시그마 2s 스타 오비탈, 2p 오비탈 간의 보관간섭, 상쇄간섭에서 결합 분자 궤도함수, 반결합 분자 궤도함수가 만들어지고 N의 원자 상태에서 원자가 전자수가 15조 원소 5개입니다. 산소 16조 원소, 원자가 전자수가 6개이죠. 합해서 11개입니다. 11개의 전자가 다전자 원자 전자 배치 원리에 따라서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채워져서 마지막으로 파이 오비탈의 훈투기 측에서 하나하나 그리고 쌍으로 채워졌어요. 10번째 전자가 채워졌죠. 11번째 전자는 어디에? 파이 스타 오비탈에 이렇게 채워졌습니다. 결합 차수는 결합 분자 오비탈 전자수 빼기 반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나누기인데 어차피 2 빼기 2 하니까 제로가 되죠. 따라서 이렇게 이주기 원소들의 비금속 원소들의 분자들을 보면은 시그마 2s 오비탈과 시그마 2s 오비탈, 2s 스타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결합 차수에 대한 기호도 제로. 주로 무슨 오비탈에 의해서? 주로 2p 오비탈에 의해서 결합 차수가 결정되죠. 결합 차수 계산하면은 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6개 빼기 반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1개 나누기 하니까 결합 차수, 영어로 하면 번더우드라고 하죠. 번더우드가 얼마가 되더라? 2.5차로 저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합 차수의 기호도가 주로 2p 오비탈의 간섭에서 만들어진 분자 오비탈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포함되느냐? N하고 O가 서로 결합을 할 때 N도 무슨 오비탈 관여해요? 분명히 2s 오비탈 관여하죠? 그래서 2s 오비탈이 관여합니다. O도 무슨 오비탈? 2s 오비탈 관여하는데 이 2s 오비탈끼리는 사실상 거의 간섭을 안 한다 이거예요. 어차피 결합 차수가 0차로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보관간섭, 상쇄간섭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주로 어느 오비탈에 의해서 2p 오비탈들 간의 보관간섭, 상쇄간섭을 함으로써 서로 결합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여기 결합 차수의 내포가 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내용들을 주의하도록 하십시오. NO 분자의 분자 궤도함수를 만들 때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있죠. N2 분자 같으면은 이렇게 시그마 2p하고 파이 2p 중에서 어느 게 N의 준위가 더 높았어요? 시그마 2p가 더 높았죠. 오비탈 믹싱이 일어난다고 해서요. O2 분자 같으면은 오비탈 믹싱을 극복하면서 여기 시그마 2p가 파이 2p보다 N의 준위가 더 낮은데 N2 분자처럼 오비탈 믹싱이 일어나는 것으로 갈까요? O2 분자처럼 오비탈 믹싱을 극복한 것으로 봐야 될까요? 보통 이것이 일반화 기본서나 전공서적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도 동일한 답이 나오는 질문만 받든지 또는 아예 교수님들이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줘요. 주고 난 다음에 전자는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전자를 다 채워가지고서 결합 차수를 계산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거기 주의라고 하고서 아주 큰 걸 실어서 여러분들한테 불쑥 내미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이종 이원자 분자의 분자 궤도함수는 오비탈 믹싱이 일어난 형태를 A형이라고 했어요. 혈액형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비탈 믹싱을 극복한 경우를 B형이라고 했을 때 뭘로 하든
하든지 동일한 답이 나오는 질문을 하든지, 안 그러면 아예 어때요? 에너지 준위가 주어지고 난 다음에 전자 채워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밑에 예에 보니까 일산화탄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에 대한 것을 봤더니 일산화탄소에서 C를 기준으로 하면은 오비탈 믹싱이 일어난 것으로 봐야 되고, O를 기준으로 하면 오비탈 믹싱을 극복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 오비탈 믹싱이 일어난 것으로 봐도 결합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6개 빼기 반결합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0개 나누기 하면 몇 차? 3차. 오비탈 믹싱을 극복한 것으로 봐도 어떻게 돼요? 3차가 되죠. 그 다음에 이 일산화탄소 분자에서 전자가 한 개 떨어지면 어디에 전자가 떨어집니까? 요 전자 떨어지죠? 결합차수 암산해보면 얼마나 나옵니까? 2.5차.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결합차수 몇 차? 2.5차. 전자가 한 개 들어와서 마이너스 1과 음이온이 됐어요. 전자 여기 들어오죠? 여기도 전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도 결합차수는 몇 차? 2.5차로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해석을 하나 답이 똑같은 문제를 내든지, 그때는 에너지 다이어그램이 안 주어질 경우가 많아요. 안 그러면 아예 특정 에너지 다이어그램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전자 채워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판단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NO 분자의 분자 괴담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가볼까요? NO 분자의 분자 괴담수에서 만들어진 형태, N보다는 O의 전기염 순도가 크기 때문에 N의 2s 오비탈 2p 오비탈보다 O의 2s 오비탈 2p 오비탈의 N의 줄이가 더 낮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N의 2s 오비탈과 O의 2s 오비탈에 의해서 보강 간섭에서 결합 분자 오비탈, 상쇄 간섭에서 반결합 분자 오비탈이 만들어졌고, 이 결합 분자 오비탈은 N의 2s 오비탈에 가깝나요? O의 2s 오비탈에 가깝나요? O의 2s 오비탈의 N의 준위에 더 가깝죠?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준위 차이가 더 작게 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시그마 분자 괴담수는요, O의 2s 오비탈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난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전자들은 어느 핵 주위에서 좀 더 발견될 확률이 높다. N보다는 O 쪽에서 발견될 확률이 높다. 이 전자도 마찬가지로 이 N 쪽의 2s 오비탈이 더 가깝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견될 확률이 높다. 즉 N 핵 주위에서 발견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 6개 있고 반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 1개 있는데, 이 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들 N의 2p에 가깝나요? O의 2p에 가깝나요? O의 2p에 가깝죠. 즉 O의 2p와 N의 줄이 차이가 더 작아요. 그 말은 이 O의 2p 오비탈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난다. O의 2p 오비탈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O의 핵 주위에서 발견될 확률이 높고, 이것은 누구 핵 주위에서 발견될 확률이 높을까요? N의 핵 주위에서 발견될 확률이 높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루이스 구조와 혼성 오비탈은 100% 매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분자 괴담수 이론도 루이스 구조와 100% 매치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루이스 구조를 못 그리면은 혼성 오비탈 이론도 시작할 수가 없고 분자 괴담수 이론도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루이스 구조를 딱 그리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분자의 기하학적인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 분자의 기하학적인 구조가 나온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혼성 오비탈 이론을 적용할 수도 있고 분자 괴담수 이론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NO에 제가 루이스 구조를 그리는데, 루이스 구조를 그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요. N에 호전자가 있는 것처럼 그려졌죠. 제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루이스 구조하고 분자 괴담수 이론은 100%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일치된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일치된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괜히 억지로 매치시키려 하지 마세요. 그런데 가끔씩 특정 분자들은요, 이 루이스 구조로 그린 거하고 분자 괴담수 이론이 이 설명이 매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서 뭐가 매치가 되느냐라고 보니까 홀 전자가 누구 핵 주위에서 발견될 확률이 높다고 했어요? N의 핵 주위에 발견될 확률이 높죠? 실제로 루이스 구조를 그리니까 이 홀 전자가 누구 핵 주위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그려졌나요? N의 핵 주위에서 그런 것이 발견되는 것처럼 그려졌죠.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더 주의를 주고 넘어가는데, 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팁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심플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굉장히 편리하더라는 거죠. 자, 팁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루이스 구조에서의 결합의 다중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결합의 다중도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단일 결합이냐, 이중 결합이냐, 3중 결합이냐, 또는 1.5중 결합이냐라고 하는 그런 결합들이 있잖아요. 이 결합의 다중도가 분자 괴담수 이론은 MO 이론, Molecular Orbital Theory라고 하기 때문에 MO 이론이라고 하죠. 분자 괴담수 이론에서의 뭐하고 보통 잘 일치가 되더라고요. 결합 차수하고 잘 일치가 되죠.
이 루이스 구조에서의 단일 결합이 나오면은 분자 괴담수 이론에서 보면요. 거의 99% 이상이 결합차수가 1.04예요. 2중 결합하면은 2.04예요. 3중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3.04가 되죠. 자, 실제로 존재하는 분자를 가지고서 제가 예를 듭니다. 단일 결합하는 대표적인 이원자 분자 보면은 플로로 분자가 있어요. 이 플로로 분자에서 FF 간에 여기서 무슨 결합하고 있어요? 단일 결합하죠? 결합차수 구해보니까 몇 차 나오던가요? 1.0차 나오죠? 산소 분자를 봤더니 산소 간에 이중 결합을 하고 있어요. 이때 산소 간에 이중 결합인데 결합차수 계산해 보면 2.0차가 나옵니다. 3중 결합하는 거 질소 분자들 3중 결합하죠. 결합차수 몇 차 나왔어요? 바로 지난 시간에 보니까 3차가 나왔죠. 그리고 일산화탄소를 볼까요? 여러분들 일산화탄소의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면 N하고 O 간의 3중 결합이고 형식 전환을 받을 때 이 C가 마이너스일 거고 O가 플러스일 건데 하여튼 3중 결합으로 그려졌어요. 결합차수 몇 차 나올까요? 3.0차 나와요. 시아나 이온을 그려볼까요? 시아나 이온에서 C하고 N하고 3중 결합이죠. 비공유 진재성까지 표현하고 난 다음에 형식 전환 표시해보면은 C가 마이너스일까? N이 0가인데 3중 결합이고 실제로 분자 괴담수론에서 계산해보면 몇 차 나옵니까? 3.0차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 중요한 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야기를 합니다. 루이스 구조에서의 결합의 다중도와 분자 괴담수 이론에서의 결합차수가 대부분의 경우는 일치하더라.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일치가 안 되느냐 하면은요. 단 루이스 구조를 그렸을 때 이 루이스 구조에서 홀 전자를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홀 전자를 가지는 경우에는 일치가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을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애가 바로 NO 분자입니다. 여러분 NO 분자를 루이스 구조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졌죠. 홀 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루이스 구조에서는 몇 중 결합인 것처럼 그려주세요. 2중 결합이죠. 조금 전에 분자 괴담수 이론에서 계산해 보니까 몇 차가 나오세요? 2.5차죠. 그래서 저렇게 홀 전자를 가지는 경우에는 매치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만 조심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기기적으로 빨리 푸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HF 분자에 대해서 볼까요? HF 분자가 분자 괴담수를 형성하는 형태를 봤더니 H는 태생적으로 1의 소비탈밖에 없어요. 그리고 F는 2주기 원소이죠. 2주기 원소이고 상식적으로 항상 생각하세요. H의 1의 소비탈 그리고 F의 2주기 원소인데 1의 소비탈도 있고 2의 소비탈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2p 오비탈도 존재를 하잖아요. 1의 소비탈의 전자는 F핵에 너무 가까워요. 따라서 이 H핵이 가까워질 때 사실상 간섭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2의 소비탈도 2p 오비탈보다는 좀 더 안쪽에서 전자가 발견되기 때문에 간섭을 하기가 어려워요.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뭘 상식적으로 생각하냐면은 H가 전자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올 때 간섭한다라고 하면 F의 안쪽에 오비탈이 간섭할까요? 제일 바깥쪽에 노출된 오비탈이 간섭할까요? 제일 바깥쪽에 노출된 오비탈. 따라서 2s 오비탈보다는 2p 오비탈이 평균적으로 전자가 핵에서부터 더 멀기 때문에 2p 오비탈이 바깥쪽에 노출되어서 2p 오비탈이 간섭할 수 있을 거다. 그러므로 F의 2p 오비탈이 이 H의 1s 오비탈과 간섭을 하게 될 거다. 2p 오비탈이 공간적으로 보면 자기양전수를 생각할 때 3개예요. 수소와 F를 연결하는 축을 G축이라고 이야기할 때 주로 G축을 따라 발견되는 오비탈을 EPZ 오비탈이라 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위쪽 방향을 X축의 방향이라고 했을 때 EPX 오비탈은 어떤 방향 쪽이에요? 완전히 엉뚱한 방향을 향하고 있죠. 사실상 간섭을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을 향한 방향이 Y축이라고 생각했을 때 무슨 오비탈? EPY 오비탈도 이 H가 적발하는 방향하고 수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사실상 간섭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 이 P 오비탈이 EPX 오비탈, EPY 오비탈, EPZ 오비탈이 있는데 그 중에서 2개의 오비탈은 사실상 간섭을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분자 오비탈을 이야기하는데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 배우세요. 질문. 원자 오비탈이 2개가 간섭했어요. 분자 오비탈 몇 개가 만들어질까요? 2개. 원자 오비탈 3개가 한꺼번에 간섭했어요. 분자 오비탈 몇 개 만들어질까요? 3개. 원자 오비탈이 6개가 한꺼번에 간섭했어요. 분자 오비탈 몇 개가 만들어질까요? 6개가 만들어지겠죠?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다시 질문. 원자 오비탈이 2개가 간섭했어요. 그때 보강 간섭, 상쇄 간섭에서 한 개는 결합. 한 개는 반결합 분자 오비탈이 만들어지죠.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원자 오비탈 2개가 간섭을 해서 한 개는 결합 분자 오비탈, 한 개는 반결합 분자 오비탈인데 이때 이 오비탈에 대해서 말할 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성립되는 거 잊지 마세요. 이 2개가 갖고 있던 재료가 갖고 있던 전체 에너지 합하고 결합은 에너지가 낮아져요, 높아져요? 낮아졌죠? 반결합의 에너지가 더 높아졌죠?
이 분자 궤도함수가 형성됐을 때 에너지 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에너지 보존의 원칙에 의하면 당연히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낮아지는 만큼 누군가는 높아지면서 분자 궤도함수가 만들어지는데, 자, 이사를 가요. 가족들이 이사를 갈 때 이사를 먼저 가서 집에 여러분들 짐을 옮겨요. 우리 집 강아지 트릭시를 먼저 갖다 놔요. 이사를 먼저 가고 난 다음에 트릭시를 데리고 오잖아요. 물론 우리는 아니 트릭시 동시에 차에 태워 가잖아요. 그렇지만 순서를 굳이 따지자면은 이사 먼저 가고 난 다음에 트릭시를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항상 원자 오비탈을 가지고서 분자 오비탈을 먼저 만들었어요. 더 이상 원자 오비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살던 집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미 팔려버렸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제 분자 오비탈만 있고, 여기에 전자가 올 때 어디부터 채워진다고요? 에너지 순위가 낮은 데부터 채워지죠. 그렇다면은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했어요. 결합 분자 오비탈은 원자 상태보다 에너지 준위가 낮아요. 반결합 분자 오비탈은 원자 상태보다 에너지 준위가 더 높습니다. 수소의 1s 오비탈과 F의 2p 오비탈 중에 한 개. 결합하는 이 축을 G축이라고 하기 때문에 2pz 오비탈인데, 보강 간섭에서 결합 분자 오비탈, 상쇄 간섭에서 반결합 분자 오비탈, 두 핵을 연결하는 축 위에서 보강이나 상쇄가 나타나면은 그 분자 오비탈을 모두 시그마로 표현하죠. 결합 분자 오비탈은 에너지 준위가 얘들보다 평균으로 더 낮아졌기 때문에 시그마, 반결합 분자 오비탈은 시그마 스타라고 표시합니다. 스타 표시,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에스테리스크인데 우리 계속 스타라고 표시하고 있죠. 화학에서 특별한 말이 없이 스타 표시하면은요, 이거는 에너지 준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합 분자 오비탈, 반결합 분자 오비탈 만들어졌는데, 질문, F의 2p 오비탈 두 개는 사실상 간섭해서 안 하세요? 안 했죠? 사실상 간섭 안 하면 에너지 준위가 크게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근데 원자 상태로 더 이상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했죠. 오긴 오는데 원자 상태의 에너지 준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이런 오비탈을 뭐라고 하냐면은 비결합 MO라고 표시를 하죠. 비결합 MO는 정의가 뭐냐? 원자 상태의 오비탈과 에너지 준위가 비슷한 겁니다. F의 경우에는요, 2s 오비탈도 사실상 간섭을 저희가 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거의 안 하죠. 따라서 원자 상태 그대로 에너지 준위를 가져왔어요. 뭐가 될까요? 비결합 MO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비결합 MO, 또 비결합 MO. 물론 여기서 표시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뭐를 표시 안 했냐면은 F의 1s 오비탈은 아예 표시 안 했어요. 만일에 F의 1s 오비탈도 표시하면은 그것은 분자 오비탈로 올 때 뭐가 될까요? 비결합 MO가 되겠죠. 그거는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자과 전자껍질만 항상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전자를 채우는데, H의 1s 오비탈 전자 1개, 그 다음에 F의 원자과 전자 껍질의 전자 몇 개? 7개였죠. 합해서 전자 몇 개입니까? 8개죠. 전자가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까지 채워졌어요.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중에서 에너지 준위가 제일 높은 것을 뭐라고요? 호모.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이 분자 오비탈들 중에서 에너지 준위가 제일 낮은 것을 뭐라고 한다? 루모라고 하죠. 자, 호모에서 O라고 하는 것은 occupied, 루모에서의 이 U라고 하는 것은 unoccupied. 제일 에너지 준위가 높다, the highest라고 해서 the highest occupied molecular orbital 호모, 그리고 the lowest unoccupied molecular orbital에서 루모. 그래서 혹시라도 호모와 루모에 대해서 누군가가 질문한다라면 항상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합 차수를 구합니다. 결합 차수 계산하는 공식에서 비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는 고려하지 않죠. 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2개 빼기 반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0개 나누기 하니까 몇 차가 됐어요? 1.0차가 됐죠. HF의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은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어요. 홀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홀전자를 다른 말로 하면 홀전자라고도 하고 짝짓지 않은 전자라고도 표시합니다. 루이스 구조에서 H와 F 간의 결합이 무슨 결합이더라? 단일 결합이더라. 10중 8구 볼 필요 없이 이 결합 차수 계산하면 몇 차 나올까요? 1차 나왔어요. 1차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1차 나왔죠? 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2개. 비결합은 고려할 필요 없어요. 반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0개. 나누기 2 빼기 0 나누기 2하니까 결합 차수 반도 오더가 1.0차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HF 분자를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HF 분자 말고 HF 분자하고 비슷한 분자가 또 있어요. 어떤 분자냐? 사실은 이온인데 H와 O가 결합을 하고 만일에 그냥 O 원자라면 원자가 전자
전자 6개 중에서 1개가 목록 결합됐었고 나머지 전자 몇 개? 5개죠. 쌍쌍하고 전자 몇 개일까요? 1개겠죠. 이러면은 HO 라디칼이에요. 홀 전자를 가진 화학성을 총칭해서 화학에서는 라디칼이라고 한다고. 굉장히 불안정하죠. 보통 HO의 형태보다는 HO 전자에서 1개 더 가져와서 마이너스 1가 상태, 수산화 이온 상태로 존재하죠. 루이스 구조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HO-1가도 분자 계담수로 그리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거의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HF의 분자 궤도 함수 HO-1가의 분자 궤도 함수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날 테고 결합 차수를 계산하더라도 반버 오더를 계산하더라도 HF 몇 차입니까? 1.0차. HO-1가 결합 차수 몇 차 나올까요? 1.0차 나오죠. 그리고 이번에는 HO의 분자 궤도 함수를 그리라 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느냐? HO-1가도 전자를 채우면은요, 여기까지 이렇게 딱 채워져 있어요. 비결합 분자 오비탈 전자 두 개 채워져 있어요. 이게 HO-1가 상태도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HO라면은 HO-1가 상태하고 전자가 똑같아요. 한 개가 모자라요? 모자라죠? 그러면 이 중에서 전자 한 개를 어떻게 돼요? 빼면은 되겠죠? 그래서 전자 한 개를 딱 빼게 되면은 그것이 HO 라디칼의 분자 궤담수가 되는데, 그때도 결합 차수는 몇 차일까요? 당연히 1.0차. 자,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기를 HO-1가도 그렸을 때 이 결합 분자 오비탈, 반결합 분자 오비탈, 비결합 분자 오비탈 이렇게 표시되고 전자가 어디까지 채워졌었어요? HF처럼 이까지 채워졌다고 했죠? 이렇게 채워졌고 HO의 분자 궤담수를 그려보면은 결합 분자 오비탈, 비결합 분자 오비탈 그리고 반결합 분자 오비탈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전자가 한 개가 적어야 되기 때문에 한 개, 두 개, 한 개, 여기서 한 개 떨어졌으니까 홀 전자가 존재하겠죠. 결합 차수는 어떻게 나왔느냐? 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2개 빼기 반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나누기 하니까 몇 차? 1.0차. 여기도 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2개 빼기 비결합은 고려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비결합 고려할 필요 없이 반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0개 나누기 하니까 몇 차더라? 1.0차로 나타나죠. 그래서 HF 분자의 분자 궤담수나 HO-1가나 HO 라디칸이나 저 분자 궤담수를 가지고서 해석하는 원리나 결합 차수까지는 1.0차로 똑같더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HF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언급을 하도록 합시다. HF 분자를 이렇게 다 그렸을 때 제가 위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거꾸로 지고 있었네요. HF 분자를 그렸을 때에 원자 상태부터 다시 한번 고려해 봅시다. 왼쪽이 지금 수소의 원자 오비탈입니다. 어타믹 오비탈 AO. 그리고 오른쪽이 F의 원자 오비탈, 어타믹 오비탈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원자 오비탈들에서 이 수소의 1s 오비탈과 F의 2p 오비탈 중에 한 개가 사실상 보강 간섭에서 결합, 반결합 분자 오비탈 만들었죠. 뭘 이야기하느냐? 원자 상태에서 수소의 바닥 상태의 전자는 1s 오비탈이 있었어요. 1s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제로가 아니에요. 어떤 때를 우리는 에너지 준위를 제로라고 하냐면은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 극복되는 지점. 그것을 n 이퀄 무한대 전자껍질이라고 하죠. n 이퀄 무한대 전자껍질에서의 에너지 준위를 우리는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은 0이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 무한대 전자껍질에서 전자가 핵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인력이 커지죠. 인력이 커지면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전자 에너지 준위가 더 낮아져서 요거는 이것보다는 에너지 준위가 더 낮은 상태예요. 자, 이 전자를 어디까지 떼내면은 이온화가 되는 거예요. 무한대 전자껍질까지 떼내면은 이온화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HF 분자가 형성될 때는요, 전자가 어디까지 채워졌냐면 여기 2개 채워지고 2개 채워지고 이렇게 쌍으로 다 채워졌죠. HF 분자에서는 요 전자들 중에 한 개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때 이것을 HF 분자 이온화 에너지라는데 H 원자 이온화 에너지가 커요. HF 분자 이온화 에너지가 커요. 이게 더 크죠. 그래서 이게 더 크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할 수가 있으면 좋겠죠. 이것이 항상 분자 상태가 원자 상태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라고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분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분자에 따라 다른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비교를 하면서 적어 놓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제 문제 나오기도 했었는데 N2 분자를 볼까요? N2 분자 만들 때 N 원자의 원자 오비탈, ES 오비탈과 2p 오비탈 간의 간섭.
N 원자의 2s 오비탈, 2p 오비탈 간의 간섭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더라? 분자 궤도함수가 만들어지죠. 이 분자 궤도함수 만들어지는 것은 50조 왼쪽 중간에 보면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결합 분자 오비탈, 반결합 분자 오비탈, 그리고 여기서는 오비탈 믹싱이 일어나기 때문에 파이 2p보다 시그마 2p가 N의 준위가 더 높았어요. 그리고 파이 2p 스타 오비탈 두 개가 만들어지고 시그마 2p 스타 오비탈이 만들어졌죠. 원자 상태에서 2s 오비탈의 전자 2개, 2p 오비탈의 전자 1개씩 해서 원자과 전자값질의 전자 5개. 이것도 마찬가지로 2개, 1개, 1개, 1개에서 전체 10개였죠. 전자가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전자 채워지고 이까지 10번째 전자까지 채워졌는데 어디까지 떼내면은 이온화 에너지라고 했어요? N 이퀄 무한대 전자값질까지 떼내면은 이온화 에너지고 무한대 전자값질의 에너지를 제로라고 합니다. 원자 상태에서의 이온화 에너지는 이 상태에서 전자를 떼내는 이온화 에너지가 얼마가 될까요? 이온화 에너지가 이만큼 되겠죠. 근데 분자 상태는 오히려 N의 준위가 가장 높은 이 전자를 무한대 전자값질까지 떼내는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큽니까? 더 작습니까? 크죠. 그래서 아니 HF도 하여튼 더 크고 더 큰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산소 분자를 생각하세요. 산소 분자가 만들어졌을 때 2s 오비탈과 2p 오비탈들의 간섭에 의해서 만들어졌었어요. 2s 오비탈 간의 간섭에서 시그마 2s 오비탈, 시그마 2s 스타 오비탈, 그리고 2p 오비탈 간의 간섭에서 여기서는 오비탈 믹싱을 극복하죠. 시그마 2p 오비탈, 파이 2p 오비탈, 그리고 어디까지? 파이 2p 스타 오비탈하고 여기 시그마 2p 스타 오비탈인데 산소는 태생적으로 원자 상태에서 전자가 몇 개가 존재했냐면은 원자가 전자값이 6개. 여기도 전자 몇 개입니까? 6개죠. 이렇게 전자가 6개 존재하기 때문에 전자가 어디까지 채워지냐면은 2개, 훈투기체에서 1개씩 채워지고 쌍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홀 전자 상태로 1개씩 먼저 채워지죠. 자, 이때 이온화 에너지는 원자 상태에서는 당연히 이것들 중에서 누가 떨어질까요? 예, 전자쌍이 있는 여기에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 이온화 에너지. 그 다음에 여기 산소 분자의 분자 궤도 함수 몰레큘라 오비탈인데 여기서는 이 전자가 떨어지잖아요. 자,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클까요? 분자 상태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클까요? 원자 상태에서 더 크겠죠. 그래서 무조건 분자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 원자 상태보다 전자 배체를 봤을 때 N의 준위가 더 낮으냐 그리고 N의 준위가 지금 높은 상태의 그 전자가 더 높으냐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고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52쪽으로 가봅시다. 52쪽에서는 다원자 분자의 분자 궤도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다원자 분자의 분자 궤도함수는 다원자라고 했을 때 보통 원자가 2개 이상이 되면 다자를 쓰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원자가 3개 이상일 때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원자 분자의 분자 궤도함수에서 동그라미 1번은 뭘 이야기하고 있더라? 오존 분자를 말하고 있죠.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아실산 이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베릴륨 하이드라이드 BH2인데 BH2는 일단 빼고요. CO2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탄산 이온이 있죠.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루이스 구조와 혼성 오비탈 이론을 무조건 매치를 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물론 출발은 어디서 한다고요? 루이스 구조. 그 다음에 루이스 구조와 분자 궤도함수 이론, 궤도함수를 오비탈이라 하죠. 분자 오비탈 이론을 정확하게 매치시키라고 했어요. 매치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매치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출발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루이스 구조부터 시작하죠. 자, 오존 분자를 가만히 보세요. 루이스 구조를 딱 그려보면은 오존 분자에서 산소 하나, 둘, 3개가 이렇게 결합하고 이 산소를 뭘 갖고 있냐면은 비공유 진제쌍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산소가 이쪽으로 결합하는 거, 이쪽으로 결합하는 거 비공유 진제쌍 가진 쪽으로 해서 전자쌍이 뻗은 방향이 몇 군데 방향, 3군데 방향이죠. 이걸 우리가 SN 값이 3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비공유 진제쌍과 이 시그마 결합하는 것이 평면 삼각형 구조를 이루고 있고 이 평면 삼각형을 만일에 XY 평면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P 오비탈 중에서도 PZ 오비탈, 주로 G축을 따라 존재하는 PZ 오비탈, 그리고 이것도 PZ 오비탈, 이 PZ 오비탈이 존재하고 되고, 파이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는 P 오비탈들이 이렇게 사이드웨이로 겹침하면서 결합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파이 결합이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사이드웨이로 겹침하라 하는데 한꺼번에 몇 개가 간섭을 해요? 3개가 간섭하죠. 다시 질문. 원자 오비탈이 2개가 간섭하면 분자 오비탈 몇 개 만들어집니까? 2개. 원자 오비탈 3개가 간섭하면 분자 오비탈 몇 개? 3개. 만일에 여기에 이 산소에 p 오비탈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것과 이거는요
한 단계 건너뛰어야 되기 때문에 멀어서 사실상 간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있죠? 있기 때문에 간섭할 수 있더라 없더라? 간섭할 수 있죠? 세 개가 한꺼번에 간섭합니다. 핵을 연결하는 축 위에서 간섭해요. 축으로부터 벗어난 공간에서 간섭해요. 벗어난 공간에서 간섭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무슨 분자 궤도함수라고요? 파이 m오다라고 표현하죠. 파이 분자 궤도함수랍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질문. 원자 궤도 함수, 원자 오비탈을 이니셜 따서 뭐라고 할까요? A요. 혼성 오비탈, 혼성 궤도함수를 이니셜 따서 하이브리드 오비탈이니까 H요. 분자 궤도함수, 분자 오비탈을 이니셜 따서 몰레큘러 오비탈이니까 MO라고 계속 이야기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니셜 쓰는 거, 약자 쓰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지도록 하세요. 이렇게 파이 분자 궤도함수가 몇 개 만들어진다? 3개가 만들어져요. 그때 제가 비결합 분자 오비탈 이야기했죠. 비결합 MO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더라? 사실상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오비탈과 에너지 주니까 비슷한 거? 원자 오비탈과 에너지 주니까 비슷한 거. 이거는 비결합 분자 오비탈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져요. 몇 개가 만들어질까요? 1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비결합 분자 오비탈 만드는 건데 여러분들 다시 강조합니다.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함수예요. 궤도함수예요. 수학적인 표현 방식에서 파동을 사용하는 거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수학을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학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하게 어떤 개념적으로 설명하고 그런 간단한 컨셉을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걸 우리는 물리적인 의견을 발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의견인데 이때 사랑 노름 또는 연애 노름이라고 생각하세요. 얘가 남자예요. 그리고 양쪽이 여자예요. 남자가 여자 2명하고 한꺼번에 데이트하는 경우 그거는 영화에서나 있는 거지 실제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제가 결혼을 안 한 총각이라고 생각합시다. 당연히 저는 유부남이기 때문에 연애는 오로지 한 사람하고만 해요. 저희 집 마님하고 안방 마님하고. 근데 이게 어쨌거나 간에 내가 이제 총각이에요. 총각은 뭐든지 못해요. 그렇죠? 이 사람을 내가 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너무 문어발처럼 많이 발을 이렇게 많이 뻗게 되면은 그런 거를 뭐라고 해요? 카사노바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 거는 이제 빼고, 제가 설명의 편의상 3명하고까지 사귀는까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4명까지 하면은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하는데 얘가 이쪽으로 같이 영화 보러 갔어요. 그럼 얘는 괜히 이러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아니 얘는 또 다른 남자친구하고 영화 보러 가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혼자 남았어요. 그죠? 자 다시 중간에 있는 게 왼쪽으로 간섭해요. 그럼 오른쪽 건 어떨까요? 원자 상태가 그대로 남았죠. 뭘까요? 비결합이 1개가 존재할 거다. 요거 2개가 사실상 간섭을 하게 되면 보강 간섭에서 결합, 상쇄 간섭에 의해서 반결합 분자 오비탈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1개는 무슨 상태? 비결합 분자 오비탈로 오겠죠. 그래서 비결합 분자 오비탈이 1개가 만들어지겠구나. 잊지 마세요. 공식화합니다. 원자 오비탈이 3개가 관여하면 분명히 분자 오비탈이 3개가 만들어질 거야. 핵을 연결하는 축으로부터 더 벗어난 공간에서 간섭하니까 파이 분자 궤도함수가 만들어질 거야. 비결합은 몇 개가 만들어질 거라고요? 1개가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결합 1개, 반결합 1개겠죠.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에게 이 에너지 다이어그램이 주어져요. 주어지고 난 다음에 전자까지 보통 채워진 상태로 나올 거예요. 여기는 전자가 채워진 상태로 어디까지 채워지냐면 이까지 딱 채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결합 차수를 구하라고 하죠. 결합 차수 얼마가 될까요? 이 비결합은 고려하잖아요. 2 빼기 0 나누기 2니까 몇 차더라? 1.0차가 됐어요. 그래서 반도 오드는요. 2 빼기 0 나누기 2가 되어서 결합 차수는 1.0차로 나타나더라. 무슨 결합에 관한 결합 차수인지 아세요? 파이 결합에 관한 결합 차수죠. 시그마 결합은 대부분의 분자에서는 볼 필요 없이 몇 차냐면은 단일 결합, 즉 1차예요. 그래서 시그마 결합은 기본적으로 1차, 시그마 결합은 기본적으로 1차였어요. 파이 결합을 볼 때 제가 이거 하나만 봤어요. 한꺼번에 전체를 다 본 거예요. 전체를 다 봤죠? 전체 걸쳐서 파이 결합 차수가 몇 차더라? 1.0차잖아요. 그러면 이 1.0차가 여기도 관여하고 여기도 관여하는데 이거를 얼마 줘야 될까요? 0.5. 이거를 얼마를 줘야 될까요? 0.5를 주겠죠. 그러므로 5하고 한쪽에 있는 5하고는 시그마 결합이 1차고 파이 결합이 0.5차이기 때문에 합해서 몇 차라고요? 1.5차. 팁을 이야기를 했죠. 결합 차수가 1.5차면은 결합의 다중도로 봤을 때 몇 중 결합일까요? 1.5중 결합. 그래서 이 혼성 오비탈 이온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루이스 구조에서 오존 분자에서 O와 O 간의 결합이 1.5중 결합이라는 것과 일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문제가 나오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고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에너지 다이어그램이 주어졌어요. 전자도 채워졌어요. 그러고 나서 결합 차수를 질문하든지 또는 결합의 성격에 대해서 질문하게 돼 있죠. 원자 오비탈이 3개가 관여해서 분자 오비탈을 만들었는데 마디멘의 개수,
n의 줄이가 제일 낮은 게 마디면의 개수 몇 개? 0개. 그 다음에 1개, 2개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디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원자 오비탈의 마디면 아니에요. 원자 오비탈에서 우리가 구마디면다 하고 각마디면다 했죠.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 분자 궤도함수에서 질문하는 마디면은 이 결합에 관여하는 원소들의 핵을 연결하는 축 위에 존재하는 마디면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축 위에 존재하다 보면은 중간에 어떤 원소의 핵의 위치가 마디면일 수도 있습니다. 자, 분자 궤도함수 이론에서의 마디면은 무슨 마디면이라고요? 결합에 관여하는 이 원소들을 핵을 연결하는 축 위에 존재하는 마디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괜히 이런데 원자 오비탈에 배웠던 각마디면이니 구마디면이니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화학과 대학원생들도 그런 문제 잘 못 풀어요. 그런 문제를 교수님들이 낼까 안 낼까요? 안 내요. 제가 딱 가이드라인을 주는 대로만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L 다이그램이 주어진다고 해서 안 주어진다고 해서요? 주어진다고 했죠? 그다음에 전자 채워져 있다고 해서 안 채워져 있다고 해서요? 채워져 있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파이 결합에 의한 결합차수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마디면은 여기서 몇 개입니까? 0개, 1개, 2개. 여러분 책을 보니까 마디면이 0개잖아요. 전자구름 형태를 가만히 보세요. 전자구름 형태를 딱 보니까 여기 5 핵을 연결하는 축 위에 마디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디면을 기준으로 하면은 항상 반대쪽하고 부호가 어떻게? 반대예요. 이 부호가 반대인 게 없죠? 근데 여기는 마디면에 몇 개일까요? 1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또는 심플하게 이렇게 그리기도 하죠. 자, 마디면을 기준으로 하면은 양쪽의 부호가 항상 어떻다? 부호가 반대예요. 이 부호는 전화 부호가 아니에요. 그냥 수학적인 표현 방식인 플러스 마이너스 1 뿐입니다. 이렇게 부호가 서로 반대. 여기는 마디면 몇 개일까요? 2개죠? 심플하게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좀 더 전자구름답게 표현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고 마디면이 2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5 핵 위를 연결하는 축 이 위에서 저렇게 마디면이 2개가 존재할 수 있죠. 저 마디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파란색 공간펜으로 이거를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그마 결합은 볼 필요 없어요. 시그마 결합 제가 나온다고 해서요? 안 나온다고 해서요? 안 나온다고 했죠? 시그마 결합은 기본적으로 몇 차라고요? 각각의 결합이 몇 차? 1차예요. 그래서 이거 고려하지 마세요. 이거 제가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진짜 궁금해서 잠이 안 오는 분은 여러분들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설명해 줄게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거는 굳이 공부하지 마세요. 조항계리 떠먹여 주는 대로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서 공부하면 됩니다. 파이 분자 궤도함수 요것만 여러분들이 박스 표시하세요. 뭘로부터 만들어졌느냐? 전제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존 분자의 분자 궤도함수 했던 것처럼 밑에 NO-일가를 보세요. 여러분 오존 분자와 NO2-일가 제가 NO라고 하는 거 죄송합니다. NO2-일가의 아질산이온 아질산이온과 오존 분자는 루이스 구조를 걸으면 거의 비슷한 구조가 나와요. 거의 비슷한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분자 궤도함수 이론에서 설명하는 방식이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거의 비슷해요. 원자 개수 몇 개입니까? 3개죠? 그 다음에 총 원자가 전자수 해볼까요? 16조 원소 원자가 전자수 6개 곱하기 3하니까 18개. 여기 산소 6개 곱하기 2에서 12개에다가 질소 15조 원소 5개에다가 마이너스 1가라는 것은 중성 상태보다 전자가 1개 더 들어왔기 때문에 합해서 몇 개라고요? 18개죠. 그래서 구성하는 원자 수도 3개고 전자 수도 원자가 전자수가 총 18개로 똑같기 때문에 분자 궤도함수 이론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거의 비슷해요. 루이스 구조에서 보더라도 NO2-일가를 보면은 N을 기준으로 하면은 양쪽에 O하고 이렇게 결합하고 N이 뭘 갖고 있더라? 비공유 준재성을 가지고 있고 비공유 준재성이 뻗은 방향과 탄일 결합하는 이것이 무슨 형태로? 이 평면 삼각형 형태로 결합하게 되고 이 N의 p 오비탈과 O의 p 오비탈들이 서로 어떻게 돼요? 사이드웨이로 겹치면서 파이 분자 궤도함수 몇 개 만들까요? 3개 만들겠죠. 3개 이렇게 만들고 파이 결합 분자 궤도함수, 파이 반결합 분자 궤도함수, 비결합은 몇 개일까요? 1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전자는 이미 채워진 상태로 질문이 나올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같이 매치를 쉽게 돌아가십시오.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면은 들고서 오시면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베릴륨 하이드라이드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CO2 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CO2 분자는 여러분들이 이미 어떤 분자인 것을 알고 있느냐? 선형 분자인 것을 알아요. 제가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지 못하면은 혼성 오비타 이론도 설명하지 못하고 그리고 분자 궤도함수 이론도 설명 못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혼성 오비탈 이론 적용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이 탄소를 봤더니 전자쌍 몇 군데 방향으로 뻗으세요? 두 군데 방향으로 뻗었죠. 단일 결합이든 이중 결합이든 비공유 전자쌍이든 삼중 결합이든 다 하나하나가 전자쌍이 뻗은 방향 한 개. 두 군데 방향이고 Sn 값이 얼마라고요? 2죠. 무슨 혼성 오비탈을 만들어서 결합할까요? sp 혼성 오비탈을 두 개를 만들어서 결합할까요? 그러면 이쪽에 산소를 봤을 때 전자쌍이 뻗은 방향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방향이죠. Sn 값이 얼마일까요? 3이죠. 그럼 무슨 혼성 오비탈 3개를 만들어서 sp2 혼성 오비탈 3개를 만들어서 결합하죠. 그러니까 루이스 구조를 못 그리면은 혼성 오비탈을 여러분들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루이스 구조를 그래야만 뭐도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분자 괴담수 이론도 해요. 그때 분자 괴담수 이론을 적용할 때는 C하고 O가 결합할 때 무슨 구조로 결합하더라고요? 직선형 구조로 결합하는 거구나. 그 단서를 가지고서 분자 괴담수 이론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이 분자 괴담수 이론 적용할 때 제가 시그마 결합 고려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거예요. 시그마 결합 안 하고 여기서는 계속 제가 파이 결합에 대해서만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C하고 양쪽에 있는 O가 이렇게 선형 구조로 결합해요. 여러분들 이 O와 C와 O를 연결한 축을 무슨 축이라 할까요? 마징가, 제또 이렇게 G축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G축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존재하는 X축,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X축, 이것도 X축을 따라서 주로 존재하는 무슨 오비탈? EPX 오비탈. 산소도 X축을 따라서 주로 전자가 존재하는 EPX 오비탈, 이쪽 산소도 마찬가지로 EPX 오비탈,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EPX 오비탈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겹쳐요? 사이드웨이로 이렇게 옆으로 겹치는 결합. 만일에 탄소의 EPX 오비탈에 관여 안 하면은 왼쪽에 있는 산소와 산소 간에 겹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겹침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오비탈과 이 오비탈들 그대로 관여를 해서 겹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겹침을 할 때 몇 개가 관여해서요? 3개가 관여했죠. 자, 다시 질문. 핵을 연결한 축 위에서 간섭해서요. 축으로부터 벗어나는 공간에서 간섭해서요. 벗어나는 공간에서 어떻게? 사이드웨이로 간섭했죠. 무슨 분자 괴담수일까요? 파이 분자 괴담수. 재료가 되는 원자 오비탈 몇 개? 3개. 그러면 분자 오비탈 몇 개 만들어질까요? 3개. 그때 비결합 분자 오비탈 몇 개냐면은 1개예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3개 중에서 결합이 2개, 반결합 1개, 또는 결합이 1개, 또 반결합이 2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비결합이 1개. 뭘로 생각한다고요? 아까 제가 사랑노름을 생각하죠. 얘가 이쪽으로 치우쳐서 보강간섭, 상쇄간섭에서 결합, 반결합 만들 때 얘는 무슨 상태로? 원자 상태로 남죠? 그럼 뭐가 돼요? 비결합 분자 괴담수가 되겠죠. 그래서 파이 결합 분자 괴담수, 파이 반결합 분자 괴담수,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 분자 괴담수가 형성됐어요. 또 따져볼까요? 이렇게 연결하는 축을 G축이라고 하는데 탄소, 그리고 산소, 여러분들을 향한 방향을요, Y축이라고 생각할 때 주로 Y축을 따라 존재하는 오비탈을 뭐라고 합니까? EPY 오비탈. 주로 Y축을 따라 존재하는 오비탈을 EPY 오비탈, 주로 Y축을 따라 존재하는 오비탈을 EPY 오비탈하고 사이드웨이로 어떻게 된다고요? 겹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이드웨이 겹침에서 재료가 3개죠. 재료가 3개니까 분자 괴담수 몇 개 만들어질까요? 3개가 만들어지죠. 핵을 연결하는 축 위에서 겹쳤어요. 벗어나는 공간에서 겹쳤어요. 벗어나는 공간에 겹쳤죠. 따라서 무슨 분자 괴담수? 파이 MO가 만들어지죠. 비결합 분자 괴담수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지겠죠.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얘가 이쪽으로 치우쳐서 결합하면은 얘는 무슨 상태? 원자 상태로 남겠죠. 따라서 비결합이 1개가 남겠구나. 얘가 만일에 왼쪽으로 치우쳐서 보강간섭, 상쇄간섭하면은 결합 분자 괴담수, 반결합 분자 괴담수, 1개는 비결합이야. 또는 거꾸로 얘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결합한다라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결합해서 보강간섭에서 파이 결합, 상쇄간섭에서 파이 반결합. 얘는 뭘까요? 원자 상태 그대로니까 파이 비결합이죠. 자, 재료가 몇 개입니까? 3개죠. 따라서 분자 괴담수 몇 개 만들어질까요? 3개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비결합은 1개일 거다. 이렇게 해서 EPX 오비탈끼리의 사이드웨이 겹침에 의해서 파이 분자 괴담수 3개, EPY 오비탈의 사이드웨이 겹침에 의해서 파이 분자 괴담수 3개인데 이것 두 개 N의 준위 같을까요? 같아요. 비결합끼리 N의 준위 똑같아요. 반결합 분자 괴담수끼리 N의 준위가 똑같죠. 그래서 요 6개의 파이 분자 괴담수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 여러분들 책에 보니까 어디에 있느냐라고 봤더니 여기에 있는 거. 여러분들 책에서 여러분들 책의 그림에서 여기 있죠. 그래서 여러분 파란색 공간펜으로 여러분들 책에는 53쪽에 제일 위에 CO2 파이 반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6개의 파이 분자 괴담수가 만들어졌습니다. 표현됐나요? 자, 언니 어디라고요?
예, 여러분들 형광펜으로 표시하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박스 표시하세요. 3개. 중간에 있는 것이 분자 괴담수입니다. 항상 양쪽,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것은 AO예요. 중간에 있는 것이 MO고, 그 3개에 대해서 여러분들 박스 표시했죠? 그 다음에 이거를 파이 분자 괴담수뿐만 아니라 시그마 분자 괴담수까지 모두 고려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왔어요. 이 중에서 파이 분자 괴담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중간에 있죠.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들이 박스 표시를 해서 다시 표시해 하십시오. 파이 결합, 그 다음에 NB라고 하는 것은요, 난반딩, 비결합의 의미예요. 파이 비결합 분자 괴담수 2개, 파이 반결합 분자 괴담수 3개. 그럼 이제 질문을 해볼까요? 이게 파이 분자 괴담수 형성할 때 2개씩 만들어졌나요? 사실은 이 결합, 비결합, 반결합 3개 만들어지고 또 이 결합, 비결합, 반결합 3개 만들어졌는데 N의 준위가 같은 걸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2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3개 만들어지고 3개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N의 준위 같고 이것도 N의 준위 같고 이것도 N의 준위 같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됐겠죠. 위에 파이 분자 괴담수만 표시한 거 보니까 결합 분자 괴담수의 총 전자수 몇 개입니까? 4개. 비결합에 4개. 이까지 채워졌죠.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중에서 N의 중위가 제일 높은 것을 뭐라고 합니까? 호모. 그 다음 루모가 바로 위에 있는 파이 스타 오비탈에 해당되겠죠. 이거를 시그마와 함께 같이 표시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산소 분자의 p 오비탈끼리의 간섭에서 만들어지는 오비탈들 봤더니 시그마 2p, 그 위에 뭐가 있었어요? 파이 2p, 그 위에 파이 2p 스타 오비탈이 있고 그 위에 시그마 2p 스타 오비탈이 있죠. 질소 분자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2p가 파이 2p보다 더 높은데 그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오비탈 미싱이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항상 시그마 결합과 시그마 반결합 사이에 대부분의 경우 누가 들어가냐면은 파이 분자 괴담수가 들어가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시그마 분자 괴담수와 시그마 반결합 분자 괴담수 사이에 누가 들어왔어요? 예, 파이 분자 괴담수가 들어왔죠. 그렇게 해서 전자가 이제 채워지기 시작해요. 자, 원자 오비탈 간의 간섭에 의해서 분자 오비탈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원자 오비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분자 괴담수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분자 나올 때는 제가 여러분들이 분자 괴담수를 걸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미 이 N의 다이아몬이 주어진다고 했어요. 주어진다고 했죠. 전자도 여러분들이 채워야 돼요. 채워진 상태로 주어진다고 했어요. 채워진 상태로 주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채워져서 어디까지 채워지냐면 여기 전자 채워지고 또 여기 전자 채워져서 이렇게 채워졌어요. 이렇게 전자가 채워지는데 보통은 대부분의 경우는요. 특이한 경우를 빼고는 전자가 제일 마지막에 채워지는 것이 이쪽 결합에서 에너지가 비교가 높은 요거 아니면은 비결합 상태로 전자가 채워지는 걸로 끝나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들 간섭에서 결합 그리고 반결합, 비결합 만들고 요 전자들 채우다 보면 이까지 보통 위에 차고 넘칠까요? 보통은 요 정도나 요 정도까지 채워질까요? 이 정도나 이 정도까지 채워지죠. 그래서 파이 분자 괴담수가 만들어질 때는 대부분의 경우는 호모가 뭐인 경우가 많냐면은 파이 결합 아니면은 파이 이 비결합이 호모인 경우가 많더라.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팁으로도 생각할 필요 없고 경험적으로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합 차수를 계산해 볼까요? 제가 시그마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파이만 이야기할게요. 시그마는 이산화탄소에서 시그마 결합은 기본적으로 몇 차일까요? 1차예요. 시그마 결합은 기본적으로 1차, 시그마 결합은 기본적으로 1차예요. 이제 파이 결합 차수를 보는데 파이 비결합 고려할 필요 없다고 했죠. 결합 차수 구할 때는 결합 분자 오비탈의 진자수 몇 개? 4개. 반결합 분자 오비탈의 진자수 몇 개? 0개. 나누기 하면 몇 차가 됩니까? 2.0차가 되죠. 그래서 파이 분자 궤도 함수에 의한 반도 오더를 계산했더니 이것이 2.0차가 됐어요. 파이 분자 궤도 함수에 반도 오더인데 이게 요것 간의 결합만 한 거예요. 요거 전체 결합을 다 따진 거예요. 전체 결합을 다 따지죠. 즉, 이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의 산소 전체를 다 짜져서 결합차수가 몇 차가 나오세요? 2.0차죠. 그럼 이거 한 개당 파이 결합차수 몇 차? 1.0차. 요거 한 개당 몇 차일까요? 1.0차. 따라서 C하고 O하고는요. 시그마 결합은 기본적으로 1차 나와요. 계산해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단일 결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그마 결합차수하고 파이 결합차수 합하니까 몇 차예요? 2차죠. 루이스 구조로 보니까 몇 종 결합 나오는가요? 2종 결합 나오죠. 그래서 그것하고도 잘 매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의 주의주자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다시 질문. 이산화탄소의 파이 분자계담수 시그마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요. 파이 분자계담수 만들 때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사실은 세 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에너지가 같은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루이스 구조를 못 그리면은 어떻게 분자 괴담수가 형성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것보다 좀 더 복잡한 구조로 가볼까요? 근데 복잡한 구조로 가지만 제가 이미 앞에서 세 가지 분자를 가지고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탄산이온이라고 하는 분자는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면 공명 구조가 세 개가 나옵니다. 공명 구조의 평균적인 그 성질에 의해서 C와 O 간의 결합이 모두 몇 중 결합입니까? 3분의 4중 결합이에요. 제가 3분의 4중 결합이다 라고 했을 때 시그마 결합은 무조건 무슨 결합이라고요? 탄일 결합. 그래서 시그마 결합은 3분의 4중 중에서 1에 해당이 되고 파이 결합이 얼마에 해당될까요? 나머지 3분의 1중 결합에 해당이 돼요. 시그마 결합이 한 개의 결합이고 파이 결합이 3분의 1.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합해가지고 3분의 4중. 이것도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 합해서 얼마더라고요? 3분의 4중.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 합해서 3분의 4중 결합에 해당되고 이거 완전히 평면삼각형 구조예요. 루이스 구조를 그리고 난 다음에 분자 괴담수를 제공할 때는 루이스 구조에서 뭘 판단한다고요? 루이스 구조에서 뭘 판단한다?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 무슨 구조로 생겼어요? 평면삼각형 구조로 생겼죠? 자, 여러분 책에서는 제가 이런 식으로 그려놨어요. C와 O와 O 이렇게 해서 4개의 원자가 동일한 평면상에 존재하더라. 평면삼각형 구조 맞아요? 맞아요? 맞죠? 편의적으로 제가 이 평면을 XY 평면이라고 할게요. XY 평면에 대해서 자, 언급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좀 이따 봐요. 자, XY 평면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감독님 저렇게 연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XY 평면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G축이 존재를 해요. G축이 존재를 하죠. G축이 존재를 하죠. G축이 존재하죠. G축을 따라서 주로 존재하는 오비탈, 무슨 오비탈? EPZ 오비탈이죠. 이게 탄소의 EPZ 오비탈, 산소의 EPZ 오비탈, 산소의 EPZ 오비탈, 산소의 EPZ 오비탈. 왜 탄소보다 산소의 EPZ 오비탈이 전자그룹 형태가 작을까요? 탄소보다 산소의 핵의 양성자 수가 많아서 이 유효 핵전화가 커더라 또는 전기염 형도가 커더라 전자를 더 세게 끌어당기죠. 그래서 전자그룹 형태가 더 작아요. 자, 이 상태에서 만일에 탄소의 EPZ 오비탈이 관여하지 않으면은 산소 세계는 서로 멀어요. 간섭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이제 탄소가 중심에 있으면서 간섭하는데 자, 제로가 몇 개입니까? 제로가 4개죠. 한꺼번에 간섭할까요? 따로 간섭할까요? 분명히 한꺼번에 간섭해요. 분명히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간섭해요. 자, 한꺼번에 간섭을 해요. 제로가 4개고 핵을 연결한 축 위에서 간섭했어요? 축으로부터 벗어나는 공간에서 간섭했어요? 벗어나는 공간에서 간섭했으니까 무슨 MO가 만들어져요? 파이 MO. 몇 개 만들어질까요? 4개. 이때 비결합 몇 개 만들어질까요? 원래 수학적으로 계산해야 되지만 제가 비결합 MO가 몇 개 만들어질 건가를 쉽게 판단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요? 연애놀이. 조한길이 아직 결혼 안 한 이 총각이었다고 생각합시다. 물론 저는 총각 때 사귄 사람도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순이와 함께 대학원 올라갈 때 만나고 이제 첫사랑이 된 거죠. 그죠? 첫사랑이자 또 그냥 이제 저희 마님이 돼버렸는데 참 이렇게 다리 걸치기도 하고 그래야 제가 그런 에피소드를 말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걸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를 안 하다가 3학년 올라갈 때 야, 진짜 공부에 한번 미쳐보자.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밤에 잠을 2시간씩 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한 1년 공부를 하면서 공부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대학교 올라갈 때 미팅도 한 번도 안 하고, 소개팅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면은 공부만 하겠다라고, 어느 날 결심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4년을 다니는 동안에 장가 간다고 생각 안 하고, 저는 평생 혼자서 독신으로 살면서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그런 꿈만 꿨는데, 오늘 대학원 올라갈 때, 누군가하고 이제 눈이 마주쳤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다리 걸친 결합을 이렇게 사이드웨이 이쪽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게 저는 사실 좀 잘 와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도 많이 말을 하니까 이제 말을 할 수는 있어요. 한꺼번에 세 군데 간섭해야죠. 그렇지만 연애놀이 합시다. 얘가 3명의 여자하고 한꺼번에 유원지 에버랜드 놀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 사람만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가 만일에 이쪽으로 치우쳐서 보강 간섭, 상세 간섭하면은 결합, 분자 괴담수 1개, 반결합 1개, 이 2개는 뭘까요? 원자 상태 그대로 합니까? 비결합 1개. 또는 이렇게 치우쳐서 해도 하여튼 비결합 2개,
비결합 몇 개? 2개죠. 얘가 이쪽으로 치우쳐도 원자 상태로 넣는 거 몇 개? 2개니까 비결합 몇 개? 2개. 그래서 비결합 분자 궤도 함수가 2개예요. 결합 분자 궤도함수 1개, 반결합 분자 궤도함수가 1개가 형성이 됐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산화탄소 이야기할 때 제가 설명한 방식대로 생각하지 않으면은 걔는 왜 비결합이 2개고 결합이 2개고 반결합 2개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비탈을 가지고서 방향을 생각을 해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여러분들 전자는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시험에 나오면은 전자 채워진 상태로 나와요. 어디까지 채워져 있냐면은 이까지 채워졌어요. 자, 이까지 채워졌는데 여러분들이 하도 질문을 많이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이 탄소의 리피제트 오비탈에 전자 1개가 관여하거든요. 산소들도 전자 1개씩 가져와서 관여해요. 그렇게 해서 전자 쭉쭉 채우다 보면은 4개가 채워졌는데 이 4개가 채워지면 요거 전자 채워지고 이 홀전자 채워지가 끝나야 되잖아요. 전자 2개가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이것이 CO3예요. CO3 마이너스 2가요. 마이너스 2가죠. 마이너스 2가라는 것은 중성 상태의 분자보다 전자가 몇 개 더 들어왔어요? 2개 더. 이게 2개 더 들어온 거예요. 1개, 1개.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채워진 겁니다. 비결합 분자 오비탈에 전자 몇 개? 4개인데 고려할 필요 없어요. 결합차수 계산을 할 때는 결합 분자 오비탈에 전자 2개, 반결합 분자 오비탈 전자 몇 개? 0개죠. 결합차수 몇 차일까요? 1.0차가 됐죠. 2 빼기 0 나누기 0이니까 1.0차예요. 자, 파이 결합에 의한 결합차수가 1.0차인데 이때 파이 결합이 한 군데만 하고 있어요. 3군데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3군데 방향으로 하고 있죠. 근데 한꺼번에 다 계산해도 결합차수가 1.0차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각각이 몇 차일까요? 3분의 1차, 3분의 1차, 3분의 1차이죠. 말하지 않더라도 시그마 결합 무조건 단일 결합 몇 차일까요? 1차예요. 시그마 결합은 다 1차예요. 따라서 C와 한쪽의 산소하고는 결합차수가 시그마 결합차수가 1차고 파이 결합차수가 3분의 1차이기 때문에 몇 차? 3분의 4차. 이게 우리가 루이스 구조에서는 몇 중 결합이었어요? 3분의 4중 결합.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도 어느 정도 매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루이스 구조에서 분자 궤도함수 이론을 적용할 때는 루이스 구조에 뭐를 사용했습니까? 루이스 구조의 기하학적인 구조를 제가 가지고서 저것이 어떻게 파이 분자 궤도함수가 형성될 건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에 컨주게이티드 분자의 파이 분자 궤도함수 그리고 반도체에 관한 것들 그리고 베릴륨 하이드라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